안녕하세요, 버니입니다. 지난 12월 지구 반대편에서 축구로 세계를 평정한 나라가 있었죠. 바로 아르헨티나. 우승컵을 들고 온 선수들을 맞이하면서 아르헨티나는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는데요. 그러나 축제 분위기와 달리 국가의 주머니 사정은 그리 좋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아르헨티나에게 찾아온 경제난과 여기에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도와주는 손길은 무슨 의도를 담고 있을지 버니와 함께 알아볼까요? 아르헨티나는 오래전부터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차례 받았던 IMF 구제금융을 아르헨티나는 무려 22번이나 받았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인 디폴트를 9번째 겪었는데요. 최근 아르헨티나는 고물가와 긴축재정 실패 등으로 직격탄을 맞아 10번째 디폴트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미국의 경제학 교수인 애덤 투즈는 아르헨티나는 근대 경제학의 문제 해결과 설명 능력을 시험하는 나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왜 이렇게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아르헨티나 경제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조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의 인구 40%가 절대 빈곤층에 속해 있어서 정부 보조금이나 복지 혜택이 없다면 국민 절반 가까이가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또 오래된 IMF 구제금융 의존도 탓에 긴축 재정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7월 경제난이 극심하던 때에 경제장관이 돌연 사임하면서 한 해에만 경제정책 수장이 3번이나 바뀌어 아르헨티나 경제에 혼란을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94.8%를 기록했는데요. 그야말로 살이 떨리는 물가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 상승률이 가파른 국가 중 하나인데요. 경제난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찾은 돌파구는 무엇일까요? 극심한 경제난과 국내 총생산 70%가 넘는 외채로 외환 보유고를 위해 아르헨티나는 중국과 손을 맞잡게 되었습니다. 현지 시각 기준으로 지난 1월 8일 6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확정한 것인데요. 통화 스와프란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것을 말해요. 통화 스와프는 외화 유동성이 부족한 국가에게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번 통화 스와프에서 중국과 맺었던 24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중 6조 4,610억 원을 아르헨티나 외환 안정화 정책에 사용하기 위해 발동했는데요. 이로써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중국 제품을 수입할 때 달러가 아닌 위안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졌고 무역 비용뿐 아니라 외환 보유고를 비축하면서 부채 상환 조건을 재조정하는 대신 외환 보유고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던 IMF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중국은 왜 만성 부도국인 아르헨티나와 통화 스와프 동맹을 맺은 것일까요? 여기엔 중국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이 숨어져 있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가 주요 교역 물품을 위안으로 결제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기축통화인 달러의 기축력이 양국 화폐의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된다는 점이 이번 통화 스와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르헨티나의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무역 국가는 중국인데요. 아르헨티나의 핵심 수출 품목은 전기차 배터리의 주 원재료인 리튬입니다. 전 세계에서 주요 리튬 산지인 아르헨티나와 손을 잡게 되면서 전기차 산업의 우위 선점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놓는다는 중국의 큰 그림인 것이죠. 또한 아르헨티나는 소고기와 곡물 등 농산물 수출에도 상위권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구수 1위인 중국에게는 아르헨티나가 아주 좋은 동맹국일 수밖에 없답니다. 또 중국이 그리고 있는 다른 그림은 바로 1대1로 프로젝트입니다. 1대1로란 시진핑 주석이 밀고 있는 내륙과 해상의 실크로드 경제벨트인데요. 고대 동서양의 교통로였던 실크로드를 다시 구축하여 중국과 주변 국가의 경제무역을 확대한다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2049년까지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 국가인 아르헨티나에 프로젝트 일환으로 댐 공사비 2억 3천만 달러를 송금하고 2019년 양국이 합의한 아르헨티나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에도 위안이 대거 투입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과는 별개로 아르헨티나도 다른 뜻이 있는데요. 중국이 포함되어 있는 브릭스 가입을 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릭스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앞글자를 딴 것으로 2000년대를 전후해 빠른 경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흥 경제 국가를 말하는데요. 브릭스가 회원국 간 교역 때 달러 대신 브릭스 통화 금융 시스템인 브릭스 코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아르헨티나가 브릭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번 동맹으로 아르헨티나가 브릭스 가입을 확정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경제난으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주었던 축구처럼 중국의 속내가 담겨 있을지라도 이번 통화 스와프를 통해 아르헨티나 경제에도 꽃이 피길 바랍니다. 이상 버니였습니다.